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저는 그 매니저님을 매일매일 좀 건강한 얼굴로 만나는 게 요즘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국내 증시의 큰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시장이 어쨌든 뭐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뭐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주 초반에는 대형주들, 경기 네. 민감주들 위주로 좀 움직였고 주 후반에는 코스닥의 이제 중소형주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확산되는. 매니저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삼성전자가 막 신고가 치고 LG화학이 막 신고가 칠 때 네. 오히려 중소형주 종목들 좀 잘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오늘 뭐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정말 강하게 특히나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어쨌든 코로나19가 확산된다라는 것 자체가 증시에는 큰 악재가 되지 않을 거다. 뭐 백신이라는 안전판이 좀 있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절 휴장이 됐는데 네. 추수감사절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논의들이 또 급물살을 탈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망 때문에 국내 확진자가 계속해서 500명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증시는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장과는 상관없이 다음 주에 또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또 쳐야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지금 네. 인생을 건 시험을 또 앞둔 이 수험생들이 정말 많은 이제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쵸. 국민들이 어쨌든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 때까지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좀 잘 지키면서 특히 이번 주말이 또 고비잖아요. 네. 500명 후반 지금 가딱 잘못했을 때는 또 1000명 넘게 확진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지금 우려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게 주말 동안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잘 동참을 해서 우리 수험생들 다음 주에 무사히 좀 수능 시험 치를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은 뭐 수능을 잘 치러야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네. 무엇보다도 투자에 성공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네.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면 뭐 우리 좋을지도. 영민한 투자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두 개도 뭐 잠시 후에 제가 언급드리겠지만 둘 다 막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그쵸. 있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목표가 상향 조정해드리면서 리뷰해드렸던 종목들까지도 아주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2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연말 이제 산타랠리를 좀 기대를 하면서 사실상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도 섹터 업종이 될 거다라는 말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렸고요. 네. 여전히 12월 달에도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하셔야 되고 많이 빠져있는 낙폭 과대 종목들 중에 제약바이오 종목 꼭 빼놓지 마시고 또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5G 종목도 서서히 이제 기관들의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분명히 좀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대장주들 위주로 KMW라든지 오이솔루션, 솔리드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5G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다음 네. 주까지 또 제가 좋은 종목들 잘 선별을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와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 중에서 뭐 낙폭과대 구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 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이제 영민 매니저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주신 앞타바이오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앞타바이오는 일단 뭐 내용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자리가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인 것 같아요. 전고점 이제 38,000원대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매물 저항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월 초에 만들었던 이 대량 거래 여기 이 자리를 이제 뚫고 올라간다면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영민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제약주 중에 올릭스라는 종목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네. 5만 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11만 원까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100%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플랫폼 기술에 대한 부분들,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고요. 네. 오스코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이제 치면서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타바이오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플랫폼 기술과 관련된 난치성 질환,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네. 그리고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말씀드렸었죠. 4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 종목도 이제 올릭스나 오스코텍처럼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4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저께 네. 제가 이제 이 앞타바이오하고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좀 뜬금없다 싶었는데 게임주였잖아요. 맞아요. 바로 컴투스라는 종목도 서브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도 지금 8% 넘게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자리가 앞타바이오하고 컴투스가 거의 비슷해요. 컴투스 역시도 지금 14만 원대 이제 단기 고점 이 박스권을 이제 뛰어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자리를 이제 뛰어 넘어간다면 내년 이제 2월 달에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라는 이제 게임이 이제 내년도에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머너즈 워 한 게임에 너무 좀 치우쳐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신작 게임이 출시가 좀 되면서 매출이 아주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8%가 넘는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어제 편입하신 두 종목 모두 다 현재 순조로운 수익률 기록하고 네. 있네요. 그럼 이제 다음 종목 리뷰 가볼게요. 다음 종목 10월 27일에 언급해 주신 LNF인데 이 종목은 또 편입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30%에 가까운 또 네. 수익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진짜 대박이죠. 제가 최근에 목표가 상향 조정 해드리면서 연이어서 여러분들께 LG화학, 테슬라 이제 모델 Y 수주했다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최고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LNF다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목표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해드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또 5만 원을 오늘 터치를 했거든요. 지금 장중에 11%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시총이 1조가 훌쩍 넘는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네. 5만 원짜리를 강하게 좀 뚫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이슈가 좀 불거졌죠. 장 시작 전에 두산 솔루스라는 기업이 이제 동박 만드는 회사, 전지박을 만드는 회사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두산 솔루스라는 회사가 테슬라에 공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루머가 조금 돌기 시작했어요. 전망인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테슬라가 이제 자체적인 배터리를 생산하기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바로 우리나라의 두산 솔루스라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하고 뭔가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오늘 2차 전지 소재 부품 기업들한테 상당히 지금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이런 많은 소재 부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당연히 테슬라도 자체적인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면 뭐 동박부터 해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많은 소재들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테슬라가 어느 정도 시점부터 이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런 소재 기업들, 부품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NF가 지금 현재가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30% 가까운 아주 큰 수익이 나고 있고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이제 강한 수익이지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주목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 한 달 내내 지금 상승을 하면서 거의 30% 가까운 좋은 수익을 좀 내고 있다. 그리고 네. 제가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또 후속주로 소개해드린 네. 종목이 있어요. 바로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 탄소 나노 튜브를 이제 개발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네.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LG화학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이 테슬라라는 세계 최대의 그쵸. 전기차를 생산하는 고객이 하나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LNF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후속주로 소개해드렸던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 탄소 나노 튜브가 바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에 첨가를 하게 되면 2차 전지 배터리의 성능이 상당히 크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신소재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오늘 나노 신소재 역시도 뭐 4, 5% 가까이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도 오늘 제법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 회사도 이제 약간 이제 중질의 양극재를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까지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닥권을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자화전자예요. 10월 28일에 언급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제도 그렇죠. 리뷰를 했지만 오늘 더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틀 전에 이제 급등이 나타났고 어제 하루 이제 누르는 흐름이 나왔는데
목표가를 제가 어저께 17,000원까지 또 상향 조정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뭐 하루 만에 단숨에 17,25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지금 수익률이 32%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화전자는 그럼 왜 이게 잘 가느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업황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자화전자를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테슬라 이슈가 시장에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는 PTC 히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마 내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양산을 하면서 현대기아차 그룹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네. 자화전자는 이제 카메라 모듈 IT 종목이면서도 자동차 부품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뭐 LNF도 52주 신고가를 치고 있고 자화전자 역시도 52주 신고가를 치면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절반 정도씩은 여러분들이 차익 매도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남아있는 절반은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신고가 랠리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뭐 올라갈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제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의 본인의 어떤 그릇에 맞게 내가 먹고 나올 수 있는 만큼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면 이제 되는 구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절반 정도 이제 남아있는 물량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추세적인 상승, 신고가 랠리를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 이렇게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바로 문자 사연으로 가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5222님의 사연인데요. 박셀바이오예요. 박셀바이오. 네. 94,4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94,400원이면 뭐 최근에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조금 눌림목을 이용해서 저점 부근에서 이제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박셀바이오가 뭐 한 2만 원, 3만 원 하던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많이 했어요. 이제 신규 상장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급등과 함께 네. 뭐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뭐 여러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고공행진을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뭐 13만 원, 14만 원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지금 사연을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다행히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뭐 9만 원 초반대 눌림목에 이제 들어가신 것 같으니까요. 목표 가격을 한 11만 원 정도 딱 잡아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자리까지 딱 올라가면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한 15%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11만 원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사연 가볼까요? 다음 사연 8140님의 사연입니다. 바디텍메드 네. 32,000원의 비중은 15%입니다. 네, 바디텍 매드는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AS 차원에서 진단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백신 개발 관련된 이슈가 이제 터지면서 가장 좀 크게 주가가 빠진 기업이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젠이라는 기업이 18만 원 아래까지도 주가가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시젠이 제법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장 초반에 거의 뭐 20만 원 근처까지 19만 8,900원까지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 사실상 이제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바디텍메드라는 기업은 이제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 네. 중에 하나예요. 백신이 개발되면 백신을 접종받아야 되잖아요. 접종받고 나면 내가 진짜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궁금하죠. 그래서 백신을 초기에 보급하는 단계에는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진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체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진단 키트를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진스크립트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그 회사하고 바로 바디텍메드라는 회사가 같이 이제 MOU를 체결해가지고 공동 개발을 하면서 바디텍메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항체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내년에 이게 상용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용화가 된다면 기존의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백신과 오히려 같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고요. 25,000원대 자리에서 나름대로는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네. 반등 목표치는 33,000원 정도를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니저님 오늘 우리 한번 네네. 오랜만에 유튜브 실시간 사연도 한번 네. 받아볼까요? 으뜸님의 사연이에요. 네. 기업은행 네. 8,340원의 비중 40%인데요.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배당금까지 노려볼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수익 많이 나고 계시는데 축하드리고요. 네. 기업은행, 제가 얼마 전에 또 KB금융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제 KB금융은 약간 이제 단기 고점이 좀 왔다 싶어가지고 다 수익 매도를 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KB금융, 신한지주, 그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이런 은행주들은 연말 배당도 아마 좀 두둑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은행권들이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연말에 아마 배당금을 최소 뭐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해서 한 3% 이상은 배당이 다 나올 걸로 생각이 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주들에 비해서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니까요. 목표가는 일단 1,5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 12월 말까지 배당까지 좀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한 달 정도 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연민한 투자 문자 사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도 연민 매니저가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바로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6,590원인데 6,600원에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이제 자화전자라는 기업이 원래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자동차 이제 부품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이렌텍이라는 회사도 원래 스마트폰 부품주였어요. 원래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팩이라는 걸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었는데 요 회사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거듭나고 있다.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3분기 때 일단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이 2,100억,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죠. 시장 예상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실적이 좀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43억,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거의 40%가 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요 회사가 이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이유가 3분기 때는 어쨌든 스마트폰의 가장 좀 성수기였고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뭐 하이엔드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상당히 많은 스마트폰 이제 판매고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애플도 제치고 하웨이도 제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자리를 다시 이제 찾아왔거든요. 네. 그 삼성전자가 1위를 할 수 있었던데 또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운 지역이 바로 인도라는 지역이에요. 인도. 삼성전자도 이제 인도의 형제 공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이렌텍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 이제 인도 공장의 협력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 배터리 팩, 특히나 이제 갤럭시 A 모델이라든지 Z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네. 바로 이렌텍이라는 회사다.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때 인도 시장에서 매출액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적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사실상 삼성전자 이제 벤더 회사들 중에 네. 인도 지역에 나가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주력 벤더 회사로 이제 발돋움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망이 그쵸.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잠깐 뭐 인도 시장에서 특수를 누린 게 아니라 지금 인도랑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안 좋거든요. 아, 국경 네, 분쟁이 그렇죠. 국경 분쟁 진행되고 때문에 상당히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인도가 이 적극적으로 5G 시장에서도 하웨이를 자꾸 배제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하웨이를 자꾸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욱더 인도 시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이 스마트폰 배터리 팩과 관련된 실적이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요 회사가 원래 휴대폰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원천 기술을 응용을 해가지고요. 2차 전지 이제 원통형 중대형 배터리의 배터리 팩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제 확보를 한 2차 거예요. 전지까지. 맞아요. 이제 2차 전지 기업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이제 부품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이렌텍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신성장 동력을 이제 잘 만들었고 자화전자처럼 또 새롭게 가치가 평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테슬라가 배터리를 생산하든 말든 네. 어쨌든 전방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뭐 소재 부품 장치와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에 매출액이 거의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무려 한 4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오늘 뭐 주가는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지만 네. 어쨌든 대단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요 회사도 오늘 제가 아까 리뷰를 해드렸던 뭐 컴투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처럼
직전에 이제 박스권 상단 자리 이제 7,000원 자리가 이제 매물 저항이 기다리고 있는 네, 자리이기 네. 때문에 뭐 이 자리만 강하게 뚫어 올린다면 아주 강력한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다. 매수 가격은 6,600원 현재가 말씀드렸고요. 네. 목표 가격은 7,400원, 손절 가격은 5,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렌텍을 소개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서브 원샷원킬 종목 소개 네, 가보도록 오늘 할게요. 뭐 금요일이잖아요. 지금 뭐 자화전자도 급등을 했고 네. LNF도 급등을 했고 네.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다음 주를 좀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2차 전지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 하나를 준비를 네. 해왔어요. 25,500원 현재가에 편입을 하고요. 심텍이라는 종목을 바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딱 열어보면 오늘 공교롭게도 업종은 다 다르지만 이제 뭐 컴투스라는 종목도 박스권 이제 상단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자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앞타바이오도 거의 비슷하게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렌텍 뭐 스마트폰 부품주 또 2차 전지 부품주가 될 수 있는 종목도 박스권 이제 상단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죠. 네. 심텍이라는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오늘 880포인트 안착이 되고 있고 뭐 다음 주 정도면 900포인트도 저는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정고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한번 연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심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매니저님, 근데 제가 네. 심텍 찾아보니까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다 너무 좋네요. 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여전히 다른 반도체, 동종의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훨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패키지 기판,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반도체 이제 웨이프 패키지 기판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실적이 왜 이렇게 좋으냐면 네. 경쟁 기업들이 이미 이제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작년, 재작년까지 망할 기업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와, 그래요? 왜? 업황이 이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기업 간의 경쟁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 해봤자 반도체 이제 기판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네. 그 삼성전기는 이제 반도체 기판 만드는 사업은 철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 이제 물량을 이제 넘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심텍이라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전체 매출 비중의 한 70% 정도를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내년까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네. 디램 가격이 서서히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고 서버 디램뿐만 아니라 PC 수요도 워낙 지금 견조하게 계속 이제 교체 주기와 맞물리면서 PC 수요도 내년까지 이제 견조하게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9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1,100억 정도의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기록되고 있다.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시가총액을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면 다른 네. 기업들보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요 종목이 지금 시총이 이제 6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사실상 내년에 진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PER이 거의 뭐 한 6배도 안 되는 아주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5,5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24,000원, 뭐 한 15%에서 20% 정도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매니저의 두 번째 서브 원샷 원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심텍 편입하셨고요. 그러면 매니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